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관세 폭탄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연일 관세 폭탄으로 지금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른바 부가가치세 관세 폭탄이라는 건데요. 자,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이를 빌미로 우리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일부 국가가 부가세를 부과한다. 그 부가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서 이 부가세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관세와 똑같고 어떤 면에서는 관세보다도 더 나쁘다. 왜냐하면 관세보다도 부가세는 세율이 더 높거든요. 유럽의 경우에는 22%, 25% 이러다니까 관세보다도 더 무섭다. 따라서 이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그 규제는 상호 관세라는 거, 이른바 보복 관세를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때리겠다. 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각국 간의 관세율을 비교해서 우리보다도 관세율이 더 높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관세율만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 한국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는 관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미 FTA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관세율 제로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팔 때 제로고 미국도 한국에 들어올 때 제로가 많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폭탄을 터뜨려봤자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트럼프로부터 폭탄 받을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재계도 또 우리 정권 시장 좀 안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은요, 사실은 관세율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때리겠다 이러거든요.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로 나온 겁니다. 사실 부가세는 전 세계가 175개국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거든요. 그런데 WTO라는 국제무역기구에서는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산 제품과 그 자국산 제품에 똑같이 관세를 매긴다면 이것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부가세는 미국산 제품에도 10%, 한국산 제품에도 10%니까 미국산이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서 불리할 게 없습니다. 유럽의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가세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부가세가 제로인데 유럽은 25%까지 가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이 유럽으로 가면 유럽 내에서는 유럽 차하고 동등한 경쟁을 하겠지만 미국이 훨씬 싸니까 아예 유럽으로 진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유럽의 부가세 자체가 진출 장벽이다. 또 유럽산 자동차도 유럽에서 25% 관세가 너무 크니까 이거 부과받지 않고 미국에 와서 장사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 와서 장사한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으니까 여기 관세 때리겠다. 자, 이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공정무역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 WTO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자들의 논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아서 10% 관세를 때린다면 한미 FTA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세 폭탄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부가세라는 것은요, Value Added Tax라고 흔히 VAT, Value Added Tax.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자, 이 상품이라는 게 제조, 도매, 소매, 유통 단계를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생길 때마다 모두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그 과세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판매세라고 있는데요.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한테만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소비자가 마지막 유통업자하고 짜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장부를 분식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판매세, 세율도 낮게 지방세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1977년 1월 박정희 정부에서 이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왜냐? 우리나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판매세가 있었는데 최종 소비자들 간에 장부를 은닉하는 거예요. 세수가 안 거친다. 당시에 또 석유 파동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가세라는 형태로 걷기 시작했는데, 부가세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조금씩 계속 세금을 걷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에 세금을 탈루한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 유통업자들이 모두 다, 중소기업들이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탈루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는 굉장히 편리한데, 이 세금이 다수 소비자들한테 이게 간접세였어요. 소득 역진성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가는 세금이라 해서 세법에서는 빈부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부가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중산대충 계층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반감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1979년에 부마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중산층들이 박정희 정부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졌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상당한 아픔이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가세를 빌미로 세금을 매긴다. 자, 이 부가세는 우리 정부 지금 도중에 철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우리 세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단계로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에서만 빼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빌미로 매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부가세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세는 내국세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가세를 납부했다가도 그 제품을 들고 외국에 나간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상품을 살 때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사용을 외국에서 한다. 이러면 부가세 돌려줘야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환급 절차를 둘러싸고도 상당히 국제 간에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 유럽 공항에 부가세 환급 센터가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은 이걸 잘 몰라서 환급을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많이 있어서 이게 종종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중소업자들은 한 분기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자기가 낸 세금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낸 세금까지 다 추적이 되고, 또 자기가 그 물건을 최종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부과하는 세금도 이제 일단 세금을 신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낸 세금은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건데,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없으면요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나 조금 공부하면 금세 돌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국에도 부가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이 부가세에 대해서 관세 대응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나 일반 소비자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경제생활에 도움될 것인가, 이어서 부가세 다음 편에서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